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오는 12일부터 일광시간 절약제, 일명 서머타임이 시작되는 가운데 연방의회에서 이 제도를 1년 내내 시행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연방상원의원은 선샤인 프로텍션 법안을 지난 1일 재상정한 것입니다. 이른바 서머타임을 연중 계속적으로 적용하자는 내용인데 현재 연방상원에서는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나 하원 의결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2019년부터 꾸준히 이런 일광보호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번번이 반대 여론에 부딪혀 법안의 최종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연방상원을 통과했으나 하원에서 좌절됐습니다. 해가 길어지는 여름철에 낮 시간을 더 활용하자는 취지의 서머타임 제도를 연중 적용하자는 측은 한 해 2차례 걸쳐 시간을 조정하는 불편을 없애자고 주장합니다. 즉, 가을에 다시 시간을 뒤로 돌리는 것을 없애고 그대로 1년 내내 적용하면 시간 조정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시간 조정에 따라 생활 패턴을 바꿔야 하는 일을 없애 심장질환 발병률을 줄이고 계절성 우울증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어린이들의 야외 활동을 늘릴 수 있고 사람들이 해가 떠 있을 때 이동해 교통사고도 줄이고 범죄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결국 경제활동이 늘어나게 돼 시민들의 전반적인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니다. 오는 12일 서머타임이 실시되는 주는 새벽 2시를 3시로 1시간 빠르게 조정해야 합니다. 루비오 상원의원의 일광보호 법안은 이렇게 서머타임을 실시하고 난 후 다시 11월에 1시간을 되돌리는 번거로움을 아예 없애 1년 내내 서머타임을 적용하자는 법안입니다. 즉 일광절약 타임을 연중 8개월에서 12개월로 영구적으로 확대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일광절약이 처음 시작된 곳은 캐나다 썬더베이로 190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는 1966년 린던 존슨 대통령이 유니폼 타임 액트에 서명하면서 공식 발효된 바 있습니다. 당시 낮 시간을 길게 활용하면 밤 시간이 짧아져 전기 사용도 줄어든다는 취지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70개 국가 이상이 서머타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관세청이 2일 디지털 관세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해 오는 7월부터 한국에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할 휴대폰이 없는 여행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행자들의 편의와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입국 시 휴대폰 신고서를 작성하는 의무를 없애기로 하면서 만약 신고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현행처럼 모바일 또는 종이로 신고하면 됩니다. 모바일 신고는 기존에 도입된 인천공항 제2터미널, 김포공항 외에 올 하반기까지 인천 제1터미널, 김해공항에도 도입됩니다. 내년에는 대구, 청주, 무안, 제주공항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모든 입국자는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휴대폰 신고서를 작성해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여행객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일은 시카고시가 탄생한 지 186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시카고시가 공식 설립된 것은 1837년 3월 4일로 공식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이 시카고가 생긴 지 46년 지난 후인 1883년에 시카고시가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해 어떤 관광객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186년째를 맞이한 시카고시는 당시보다 100배 이상의 경제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며 시카고 강의 어귀에서 조그만 상업 기지로 출발한 후 지금은 전미에서 제3대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춘 국제도시로 거듭났습니다. 향후 20년 시카고시의 청사진을 들여다보면 초창기 인구보다 무려 4배 이상으로 늘고 눈부신 경제 발전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카고시는 국제적 무역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무역업자들과 관광객들이 몰리는 교통의 요충지일 뿐 아니라 예술적 감각을 갖춘 대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갖추고 있다고 국제여행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이민자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며 그들이 꾸준히 노력해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도록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는 시카고의 위상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방암 진단 분야의 인공지능 AI가 사람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인다고 뉴욕타임즈가 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헝가리에서 유방암 진단 AI를 환자 진단에 사용해 연간 3만 5천 명 이상의 유방암 검사를 실시하는데 그 결과를 분석해보면 방사선 전문의를 능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진단 성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병원 측은 AI 소프트웨어가 유방 엑스레이 사진에서 더 많은 악성 종양을 식별해내 유방암 발병률이 13% 높아졌다면서 2021년 이후 전문의가 놓친 22명의 암을 발견해냈고 현재 암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 40건 이상이 추가로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I 소프트 업체 케이론 메디컬 테크놀로지는 판독 실험에서 AI가 방사선 전문의와 비슷한 수준의 진단 가능성을 보였고 의사들의 사진 판독 부담이 30% 이상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향후 더 폭넓은 사용을 위해서는 더 많은 병원에서 대규모 임상 실험이 시행돼야 하며 이를 통해 모든 연령층, 인종, 체형의 여성들에 대해 검사 결과가 정확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AI가 인간 의사를 대체할 것이라는 것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이런 AI 기술이 숙련된 의사와 협력해 사용될 경우에만 효과적이며 결국 환자들의 신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3월 6일은 경칩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강을 초록색으로 물들이는 성 패트릭스 데이가 17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시카고 관광 사이트 추즈 시카고는 인스타그램에서 시카고에서 가장 사랑받는 전통 중 하나인 성 패트릭스 데이에는 퍼레이드와 더불어 시카고강 초록색 염색이 11일 토요일부터 시작된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 배관공 조합의 제안으로 시작된 최초의 강 염색은 1962년에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시카고 지역 130명의 배관공들은 강물의 초록색 염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스테이트길과 콜럼버스길 사이의 강을 초록색으로 물들이게 되는데 배관공들은 이제 환경 친화적인 비밀의 염료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전에는 염색이 거의 한 달간 지속됐지만 이젠 몇 시간밖에 지속되지 않는다고 행사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